오늘 알아볼 것은 콜트 싱글 액션 아미 레데리 시리즈에선 캐틀맨 리볼버로 불리는 서부 시대를 대표하는 이 총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 총기는 총기 제조의 명가 콜트 제조회사에서 서북의 적시대가 한창이던 1873년경에 첫 생산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잇고 있는 초장수 총기로, 먼저 커 싱글 액션 아미 마로 1873이라는 총명부터 살펴보자면, 아미라는 명칭대로 콜트사 1873년산 싱글 액션 육군용 권총이란 뜻을 담고 있다. 여기서 싱글 액션이란 위 사진처럼 한 발씩 쏠 때마다 일일이 수동으로 해머를 당겨 장전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이런 싱글 액션은 보기엔 멋있어도 실제로 쏴보면 해머를 일일이 당기면서 쏘는 게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없앤 총이 나왔으니 바로 더블 액션으로 작동되는 콜트 1891. 요 아미가 그 주인공이다. 이 더블 액션 방식은 현대 총처럼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알아서 격발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콜트 제조회사는 왜 이런 편리한 방식을 두고 불편한 싱글 액션을 고집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더블 액션이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만들기가 존나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거기다 당시엔 제조기술이 현대 공장처럼 정교하지 못해 잔고장이 잦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만들기 어려운 더블 액션보단 불편하더라도 만들기 쉬운 싱글 액션이 콜트 입장에선 탁월한 선택이었다. 또 더블 액션은 발사가 쉬운 만큼 방아쇠 압력이 싱글 액션보다 높아서 오래 쏠수록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았다. 덕분에 더블 액션 총이 나오고 난 후에도 싱글 액션은 그 명맥을 쉽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콜트 싱글 액션 아미 이하 SAEA가 당대 서부의 표준 장비로서 서부 전역에 널리 퍼지며 이토록 국민 권총의 위상을 지닐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까 상기했듯이 본래 SAEA는 미 육군에 납품되는 제식 권총으로서 생산된 것이며, 기존 제식 권총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신형 모델이었다. 기존 구형 미 육군 제식 권총 콜트 1860 아미는 금속 탄피 대신 동그란 납탄과 화약, 내관을 일일이 따로 넣는 캡앤볼 방식이라 그 장전 속도가 진짜 끔찍하게 느려 터졌다. 위 사진처럼 재장전을 하려면 1. 실린더 앞부분에 화약을 적정량 붓는다. 2. 납탄을 넣어준다. 3. 총열 하단의 압착 레버로 납탄을 꾹 눌러서 밀어넣는다. 4. 실린더 뒷부분에 뇌관을 하나씩 끼운다. 5. 실린더 앞부분에 윤활제를 바른 후 이 과정을 5번 더하면 장전이 완료된다. 보다시피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다. 그렇다면 업그레이드 버전인 SAEA의 장전 방식은 어땠을까? 1. 우선 해머를 절반만 당겨 실린더 덮개를 연다. 2. 탄피 6발을 하나씩 넣는다. 3. 실린더 덮개를 닫는다. 끝. 이런 획기적인 방식 덕에 원래는 1에서 2분 정도 걸리는 재장전이 기캐야 15초, 30초면 끝날 정도로 빨라져 버렸다. 지금이야 자동권총이 있으니 재장전에 5초도 채 안 걸리지만, 당시 기준으로 재장전에 20초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된다. 혁신도 이런 혁신이 없다. 이렇게 재장전도 빠르고 튼튼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구조가 단순해 양산도 가능하니 미군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덕분에 미군은 기존에 쓰던 모델 다 폐기하고 바로 SAEA로 갈아타게 되었다. 그렇게 콜트는 SAEA 하나로 본인들이 만든 전 모델인 1860을 뛰어넘어 미군의 신형 제식 총기 납품이라는 대박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대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리곤 수출을 위해 총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이 총을 민수용으로도 팔기 위해 여러 사양의 SAEA를 출고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총열이 7.5인치나 되는 기병용 SAEA가 있다. 기병용이 유독 총열이 긴 이유는 말을 탄 상태로 원거리 사격을 펼쳐야 했기에 총열이 길었다. 그런데 원거리 교전을 할 거면 그냥 라이플을 쓰지 굳이 리볼버를 왜 씀? 아이고 내붕내붕아,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넌 군대에서 어차피 총으로 다 해결할 건 뭐하러 대검 같은 보조무기를 차고 다니냐? 물론 원거리 교전을 위해선 당연히 라이플이나 리피터 같은 무기가 권총보다 강력하지만, 이 둘은 휴대가 불편하고 무거워서 말 타면서 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즉 리볼버는 폼으로 차고 다니는 무기가 아닌,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보조무기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총열을 5.5인치로 줄인 포병용 SAEA가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유사시 근접 전투에 대비하여 리볼버를 착용하였는데, 기병들과 달리 포병은 근접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총을 뽑아야 했기에 총열을 조금 줄여 더 빠르게 뽑을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열을 더 극단적으로 줄인 보안관용 SAEA가 있다. 여기서부턴 군대 보급용이 아닌 민수용으로 앞서 나온 포병용 SAEA보다도 더 짧은 총열을 가지고 있어 유사시 빨리 뽑기엔 가장 유리하다. 다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탄피 배출봉이 없어 탄피 배출용 막대기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저런 걸 뭐하러 사나 싶지만, 애초에 저 무기는 지속적인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아닌 빨리 뽑아 먼저 쏘기만 하면 장땡인 보안관, 인간인 전용이기에 저런 식으로 총열이 짧아 탄피를 일일이 배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도 잘만 팔렸다. 심지어는 아예 총열이 없다시피 한 기괴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버전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SAEA의 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였을까? SAEA의 당대 소매가는 출시 초기 신품 기준으로 약 20에서 50달러 사이로, 당시 서민 노동자들의 2달치 월급이긴 하지만 총기의 성능이 좋아 오히려 가성비 총기가 되어
수많은 개척민들의 사랑을 받는 총기가 되었다. 비단 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요원부터 카우보이, 핑커톤, 보안관, 연방보안관, 현상금 사냥꾼, 무법자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SAA 한 자루씩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SAA에 대중화에 의도치 않게 기름을 뿌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앞서 말했듯 SAA는 본래 미 육군에게 납품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당시 군수 담당관들의 품질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그 품질 검사를 미군 쪽에서 존나게 FM으로 해버린 것이다. 물론 군에 납품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 당연히 빡빡하게 검사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이 이렇게까지 검사를 깐깐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미군이 한창 남북전쟁 때 군납업체들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전쟁 중이었던 만큼 군납품을 보급하고 또 보급해도 터무니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이렇다 보니 도중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상황이 급하다 보니 불량이건 뭐건 닥치는 대로 일단 아무 업체 하나 붙잡아서 계약하고 검사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등 납품 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갔다. 이렇다 보니 군납업자들 입장에선 거하게 삥땅 헤쳐먹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세금 빨아먹기를 시작. 결국 전쟁이 끝난 후 군납업체는 이 정부에 의해 개박살이 나버렸고, 정부에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품질 검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꼼꼼하게 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콜트사의 SAA를 보급받기로 계약을 하여서 졸지에 이런 과잉 검사를 받게 된 것이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임들 SAA 왔음 검사하셈. 어디 한번 보지. 이건 방아쇠가 너무 빡빡한데 불량. 예. 여기 실린더 대칭이 살짝 불편한데 불량. 저기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불량. 아니 미친놈들아, 다 불량이면 뭐 어쩌라고. 어쩌긴 뭘 어째, 새로 다시 만들어 와야지. 몽땅. 덕분에 원래는 잘만 쓰였어야 할 총기들이 대거 불량 판정을 받았고, 콜트사에선 이 많은 총기를 다 폐기하기엔 아깝다고 판단, 불량품들을 싹 다 민간에다 풀어버렸다. 참고로 이렇게 풀려버린 제품들은 다 총기에 US 각인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 민수용 총기보다 레어한 취급을 받아 당시에도 기존 가격의 몇 배가 넘는 금액에 거래되기도 했다. 거기다 실성능도 군용이 민수용보다 조금 더 좋았는데, 아무래도 군대에 보급할 총기인 만큼 불량 판정을 받았어도 어지간하면 고장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기에 기기성뿐만 아니라 성능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군용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린 군용 SAA 중 어떤 버전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 바로 5.5인치 포병용이다. 아무래도 기병용은 너무 길고 보안관용은 너무 짧은지라 딱 그 중간 사이즈인 포병용 SAA가 가장 인기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SAA의 총열을 극단적으로 늘린 버전인 번트라인 스페셜이라는 정신나간 총기도 있는데, 이 총은 저번 영상 주인공인 와이어트 어프가 쓰는 총이었다는 루머가 있다. 이 루머가 생긴 이유는 20세기 미국의 소설가 네드 번트라인이 자신의 소설에서 와이어트가 이 총을 썼다는 구절을 넣어서 생겼다. 저 총 이름이 번트라인 스페셜이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부시대를 대표하는 총기인 콜트 싱글액션 아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